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하고 이제 기초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갖고 계시는 교재 11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챕터 5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5장에 나오는 이 개별적 중개 실무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7주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차 합격하는 방법.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생분이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이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냥 자기는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안 보고 지나가고, 또 재수할 때도 또 안 보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심심해서 한번 기초 강의를 한번 봤더니 첫 시간 때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주 7주째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1차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민법이죠. 물론 개론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법하고 개론 두 개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 왜냐면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다 제목을 적겠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은 우리 공시법, 등기법하고도 연결되고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1차, 2차를 여러분이 동차로 합격하겠다 그러면 민법이 훨씬 유리하고요. 아니 선생님, 저는 올해 1차만 할 거예요. 1차만 할 사람은 지금 수업 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차만 하는데 뭐하러 중개사법 수업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민법이 확실히 유리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거를 이제 오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저로의 이제 오늘 7주차 수업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개별적 실무의 첫 번째가 바로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검인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명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가는 학원에 우리 민법 저하고 겹치는 교수님이 심정욱 교수하고 신대웅 교수하고 겹쳐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수업이 부평이었거든요. 부평 거기는 이제 신대웅 교수고 오늘은 여기 심정욱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겹치는데, 중요한 건 두 양반 다 실명법이 이번 달에는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기초 때는. 예, 그래서 저 뒤에 특별법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약어로 그래요? 상임법.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경공매. 근데 미리 자 힌트 주면, 공매는 최근에 출제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경매라고 공부하셔도 문제 없는데, 지금 이 제목들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실명법, 이거 맨 마지막에 민법책 마지막에 있는 특별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인중개사 30회 때 출제된 거 보면 여기 안 나왔고 여기 하나,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경매가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보통 한 문제밖에 출제 안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민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민사특별법에.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 공부 열심히 해서 막 특별법도 잘해봐. 그럼 공인중개사법 잘 될 거고. 그러면 민법을 잘해봐. 그럼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동산학계로는 커버했을 거고. 중개사법을 잘해봐. 그럼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법을 커버했을 거고. 그럼 이랬던 이걸 도와주고 이걸 도와주면 이거 되면 이거 되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보면 가장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어느 과목에다 매진하는 게 가장 지금 이상적이냐 하는 거는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 과목 하라 그러면 안 먹힐 수도 있지만 민법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게 느껴지죠. 근데 알면서 선생님 제가 개론이 안 돼서 개론만 주구장창 판다. 선생님 저는 공법이 난해해서 공법만 주구장창 판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거는 1년에 붙는 공부는 아니에요. 보통 재수나 삼수 정도 하면 붙을 수 있는 공부예요. 지금 이미 답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깨닫는데 벌써 몇 주가 걸린 거예요? 7주가 걸린 거야. 자, 어떻게 집에 와서 민법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주 너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주 얘기를 해줘, 매주. 근데 그걸 못 깨닫고서 매주 그러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3, 4월 달 돼서 선생님 제가 시간이 모자라요. 전 어떻게 해요? 점수가 안 나와요. 나 죽어요. 그리고 매일 상담하러 오면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 이 아까운 시간 4, 5개월 다 보내고 와갖고 뭐 하냐고. 이미 뭐 답 나와 있는 거고, 오늘도 지금 보면 3, 4, 5, 6 뭐 나오는 거 이미 정해져 있고, 뭐 예상대로 작년에 여기 시험 보신 분들 있으면 아실 거예요. 임선정이가 1년 동안 한 소리가 헛소리였는지 진짜였는지 제가 다음 주에 증거자료 보여줄게요. 30회 기출문제 워드 작업 다 해놨어요. 갖다 딱 들이댈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소유권하고 검인계약서 있죠. 이 두 개는 올해도 별로 시큰둥해요. 공부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2개, 오늘 한 4개 하면 이 실무에서 한 6개, 많으면 한 7개 정도 출제되는 게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는 데는 가볍게 갈게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 데는 가볍게, 잘 나오는 데는 시간 아래 왕창. 자, 소유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115페이지 보시죠. 자, 거기 보면 자,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공인중개사 21회 시험 이후로 출제한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몇 회예요? 31회면 10년 됐죠. 10년 정도 안 나왔으면 그냥 가볍게 보자 할 수 있잖아요. 뭐 매년 나오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가 나왔냐면 쌍가로 1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죠. 그럴 때 둘째 줄 끝에 며칠이네? 60일. 그밖에 안 나와. 그걸 30일이라고 낸 게 끝이에요. 쭉 내려가면 쌍가로 2번에 이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것도 둘째 줄 끝에, 즉 맨 밑에 줄에 보면 며칠이에요? 60일. 그거 이외에는 안 나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고 자, 이제 116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무슨 계약서? 검인계약서. 자, 그럼 거기서는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고 제가 애워주십시오 하는 건 애울 수 있어요. 자, 거기 딱 시작하자마자 계약을 원인이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네, 계약을 원인 밑줄. 공부는 집중력이야. 4시간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뭐 공부했다 그래도 집에 갈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했나 싶어. 한 책 2장 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공부 잘못한 거야. 뭔가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자, 계약을 원인 밑줄 쳤죠? 옆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밑줄. 자,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면 검인은 어떨 때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을 원인. 그냥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2번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검인은 어떨 때 받아요? 1번 계약을 원. 이게 오늘 핵심이야. 많은 걸 전달해서 포기할 바에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좋아. 이미 시간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5분 있다 질문해도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5분 있다 질문할 때 저를 빤히 보고 대답할 거예요? 머리를 숙일 거예요? 대답을 하네. 자, 지금 녹화하는데. 자, 좀 이따 제가 물어볼 때 머리를 숙이다 저하고 눈 마주치면 생각할 거예요. 이분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금 애우고 있네. 자, 자, 저 좀 보세요. 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으라고 아시죠? 예, 그래야 하나라도 기억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일주일에 이렇게 수업 들어보면 그래도 임선정인 수업은 좀 지루하지는 않잖아요. 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루하진 않잖아. 자, 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라도 애워간다면 또 그로서 저는 또 강의 열심히 한 거고 여러분은 특별하게 복습 안 해도 뭐 머릿속에 하나 남는 거고 이런 의도니까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애우고 저 좀 봐요. 너무 많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줄 가지고. 자, 저 좀 보세요. 자, 보시죠. 갑자기 열심히 하네. 자, 예. 그래서 하나라도 남는 거야. 이게 중개사법이 다른 과목보다. 자, 제가요.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검인계약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오늘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검인계약서예요. 검인계약서라는 제목은 알겠는데 계약서면 계약서지 검인계약서는 또 뭔 말이야? 제목이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그림 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그냥 1억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1억이라는 대금을 건넸다면 A에서 B로는 등기가 와야 돼요. 이런 등기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 수업을 더 들어보면 이게 바로 동시행 관계라고 배우고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배워요. 야, 돈 안 줘? 맘대로 해? 난 등기 못 넘겨줘. 이런 게 동시행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심정욱 교수, 신대용 교수 진도가 거꾸로기 때문에 자, 학원마다 물어보면 분위기는 다른데 자, 중요한 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는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 가서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그동안 집을 많이 사고 팔아봤어요. 선생님 저 사실 부동산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좋다 이거야. 그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져서 본인이 직접 등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대부분 등기 누가 해주는 거야? 법무사가 해갖고 이렇게 하고서 서류 달라고 그러면 인감하고 띄워다 주면 며칠 있다가 등기됐네 내 집이네 이러고 말지. 본인이 뭐 구비서류 다 정리해서 뭘 가져가는지 알아서 등기소 가서 꼬리표 뽑아갖고 직접 등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동산을 잘하셔도 검인계약서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야.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할 때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등기 원인 증명서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기 원인 증명서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일 때는 검인계약서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인계약서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원인 증명서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꼬리뼈 뼈가지고 줄 서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된다,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B는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그렇다면 B는 명의도 못 갖고 오는데 A한테 1억을 용돈 쓰라고 준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럼 계약은 빠그러진다, 안 빠그러진다? 빠그러진다. 그럼 개공인은 여러분이 개공이잖아요. 복비 받기가 쉽다, 어렵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인계약서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해. 단지 우리가 등기를 도와줘야 되는 게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이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와주니까 별 의미는 없어. 그래서 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래도 알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이 검인계약서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렇게 개공이가 제가 검인을 직접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분양권 전매 때문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검인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계약서 위에 이렇게 검인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박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갖고 여기 이제 뭐 이만저만 다 적혀 있죠. 도장 찍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죠? 일정한 내용이. 자, 이거는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학원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등기법을. 예, 그럼 질문해 보면 김민석 교수님이 생각보다 강의를 잘하시나 봐. 수강생들이 막 대답을 되게 우렁차게 잘해요. 예, 그래서 아, 강의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몇 번 해봤는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등기하죠. 예, 등기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등기소에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매도인은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를 내죠. 매수인은 무슨 세금을 내요? 그래요,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자, 등록세는 없죠.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데, 자, 등기법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요. 자,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주의예요, 실질주의예요? 그래,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자, 요 동네로 따지면 무슨 구? 노원구. 그래요. 그러니까 노원구청이야. 그럼 노원구청에 갈 때요. 요렇게 지금 보이는 계약서 보이죠? 요 계약서를 세부를 가져가는 거야. 자, 제가 직접 모션으로 보여줄게요. 자, 모션으로 보세요. 자, 제가 요 계약서 세 통 보이죠? 자, 요 계약서를 세 통을 딱 들고 노원구청을 가. 그럼 노원구청 가면 노원구청 공무원께서 계약서를 봐.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형식주의요, 실질주의요? 형식주의면 여기 기재상이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면 형식적으로 봐요. 매도인, 매수인 불러서 직접 계약했나 직접 확인해요. 형식적인 것만 보죠. 그럼 다 보니까 매매 금액 적혀 있고 매도인, 매수인 뭐 등등등 다 적혀 있어. 그러면 다 돼 있구나 하는 순간 이제 형식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장이잖아요. 도장. 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 제가 검인을 받아보면 그냥 계약서에다가 담당 공무원이 도장을 꽝 찍어줘요. 이렇게 꽝꽝꽝 찍었죠. 그럼 꽝꽝꽝 찍는 순간 이게 바로 무슨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검인계약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냥 제출하면 되지. 아니 굳이 도장을 받아서 이걸 제출하라는 이유는 뭐야? 얘네들이 비 오는데 추운데 왔다 갔다 하란 말이지. 그 이유가 있어요. 봐요. 이렇게 세 통을 제출하게 되면 한 통의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통의 쓰임새는 한 통은 구청에서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하느냐? 이미 저는 여기서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자, 우리 한영 교수님이 강의하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니까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이거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거야. 자,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과목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어려워. 예, 그래서 6문제 나오면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법부분에서 무조건 점수를 먹어야 돼. 아시겠지만 취득세는요, 자진신고 납부예요, 보통징수가 원칙이에요? 자진신고죠.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려면 이 양반이 집 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오기만 해봐 그냥. 그럼 뭐가 있어야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과세 자료가. 그 다음에 한 통은요, 세무서로 송부해줘요. 어디로 송부해요? 세무서 딱 나오는 순간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그럼 이 그림에서 지금 국세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월에 배운 건 취득세,
12월에 배운 건 양도세. 맞죠? 그러니까 수업이 쉬우면 지방세.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국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웃을 거면 내비둬. 자, 최선 다해. 설마 뭐 세법 때문에 나 욕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통 있죠? 이거는 등기소 제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저는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도장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세 확보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그래서 결국은 도장 받으라는 이유는 도장 찍어주면서 알았어. 너 여기 매도인, 너 매수인, 니네들 요거 말이야. 니네들 집 사고 팔았다는 얘기지? 알았어. 내가 잘 알고 있을게. 너는 양도세 잘 준비해라. 넌 취득세 준비해라. 우리 가세자료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니들 안 오게 되면 가산세예요. 가산금이에요. 안 오게 되면. 가산세죠.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이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은 달라. 아직 세법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별로 안 먹혀요. 등기법 활기차다가 세법 안 맥히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저 안 오는 날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반면에 혹시라도 다른 교수님이 저 중개사법을 물어보면 빤히 볼까 봐 또 걱정이야.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놨는데 물어보진 않죠, 제 과목을. 모르니까. 왜냐면 공인중개사 뭐 그분들이 개공일을 뭘 알겠어. 대학 다닐 때 법대에서 개공일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별도 영역이니까. 그러나 민법이나 등기법 이런 것들, 주임법은 당연히 이제 법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법들이거든요, 사실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신 분위기면 저는 항상 그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2달 과정 딱 듣고 12월 말에 수료증 딱 받은 다음에 졸업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졸업이 아니잖아.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 분위기가 이제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침울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나 죽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13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가 검인의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시험 버전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검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머리를 숙이다 눈을 마주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를 할게요. 그러면 향후 5년간 시험을 못 봐요. 자, 자, 틀려도 빤히 보고 대답. 그래야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좀 전에 제가 5분 있다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검인은 어떨 때 받아요? 1번. 계약을 원인. 2번. 소유권 이전. 그거 봐. 그래서 그나마도 하나쯤 외우고 있는 거야. 그게 강사의 스킬인 거야. 강의하는 스킬. 그 대신 여러분은 딴짓을 못해. 중개사법 시간에는. 하도 그러고 쳐다보니까. 자, 그래도 남는 거야.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해도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자, 따라서 계약을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물어봅시다.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계약은 맞아. 뭘 또 계약도 아니야. 그럼 1000에 30은 사람도 아니야? 자, 참 미치겠네 진짜. 답만 맞아. 해설이 틀려. 계약은 맞아. 임대차도. 소유권 넘겨요 안 넘겨요? 아이, 누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1000에 30에 명의를 넘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그리고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내겠어요. 지금 말이 돼요? 끝나고 나서 보면 이게 답이야. 근데 왜 못 쓰느냐? 검인이 뭐였지? 그거 뭐 들은 것 같기는 해. 근데 결정적인 게 딱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결정적인 걸 여러분한테 조금 프레셔도 드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공인중개사 14회 시험에 교환이 나온 거야. 자, 계속 바뀐단 말이야. 교환이. 자, 그럼 이제 또 똑같은 걸 또 낼 수는 없잖아. 그럼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또 답 쓰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선배들이 봤던 거 여러분이 14회라면 교환은 그러면 이제 답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자, 교환은 자, 검인 대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위에 답안지가 적혀 있는데. 교환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 대표적인 쌍무계약인데. 자,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 여러분 집은 저에게, 저의 땅은 여러분에게 맞트레이드 했잖아요. 그럼 명의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검인 대상인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16회 때 이거 뭐야? 저당권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당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기출문제 다 풀어. 그래갖고 임대차 X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X 교환 동그라미.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나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알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봐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근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근본이. 자, 그럼 저당권이 나왔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